한국독립청원 한국유림 송파리평화회의소 이를 파리 장소 운동회 독립청원서라고 합니다. 1910년대에 북에서 미국의 비틀 윌슨 대통령의 주창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되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폴란드 등이 독립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켰습니다. 앞서 6.26에는 3.1운동보다 7년이 앞선 1912년 9월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 선생 등이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대규모의 독립운동을 펼치려 했으나 1914년 5월 이 사실이 발각되어 많은 유림 인물들을 잃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일제의 포갑적 부담 정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다루는 목적으로 개최된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조선유림이 대표가 되어 조선독립 승인 청구서를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유격에는 대대적인 장서운동을 일으켜 3.1운동에 호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리 장서운동인데 1137명의 유림 대표가 전문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한국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파리 장서운동은 퇴계의 학동을 이은 한주 이진상 선생의 수제자이자 의병장 허유와 함께 주문 8월의 수자였으나 그동안 군인 생활을 해왔던 영남의 영수 연우 박동석 선생이 의민연의 의병장이자 율곡과 사계, 우암과 수암, 그리고 남당 한원진 선생의 합동을 잇는 호소유림의 영수 지산 김복환 선생과 손을 잡고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후소지방의 유족인 전승지 지산 김복환 선생을 중심으로 대부분 의병에 참여하였던 김덕진, 안병찬, 김봉재, 이만주, 전함진, 최충식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호소의 의림이 작성한 서한은 불행하게도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일본의 배신행위와 명성황후와 고종의 시해 그리고 한국 주권의 찬탈 과정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호소지방 유림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영남 유림에서도 연우 곽동석, 심산 김창숙 선생 등이 필두로하여 같은 목적의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연우 곽동석 선생의 무리인 윤충환은 서울의 만세 시위 화환과 파리 만국평화회의 등 국내의 정세를 설명하고 3.1운동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유림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곽종석 선생이 대표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우 선생은 역시 3.1운동에 유림이 되는 사실을 아쉬워하며 심산 김창숙 선생과 상의하여 유림이 독자적인 행동을 추진하기로 의원 파리 만국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밝히고 이를 청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영남유림은 호남유림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남모를 전웅학에게 주어 홍성으로 가서 호소문과 비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정문이 작성되기 전에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선정된 심산 김창숙이 시급히 상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경유림 또는 서울유림들은 영남몰이나 호남몰의 내용이 서로 뜻이 같으나 영남몰이 호소문보다 포괄적이면서도 뜻이 명확하다는 여론에 따라 심산 김창숙에게 영남몰을 주어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서 말미에 137명
유림 대표가 서명하였습니다. 이 장서는 신산 김창숙 선생이 집신으로 엮어서 3월 29일 상해 임시정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신안청년단 대표로 파리에 파견된 김주식 선생이 이미 일주일 전에 상해를 떠나 장서는 김주식 선생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나중에 뒤에 편달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문 원본과 같이 3,000부씩 인쇄해 파리 강화회의는 물론 중국 그리고 국내의 각 항구 등에도 구송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12일 경상북도 성주의 만세 시위운동에 관련되어 일본 경찰에 붙잡혔던 송익은에 의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느 박종석의 제자인 송준필과 장서경은 청원서를 외국과 평화회의에 보내는 것은 매우 우월하다 하여 조선 총독부에 보낼 조선 독립청원서를 소환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활동의 전문은 드러나지 않고 박종석, 장서경, 송준필 등 20여 명만 누출되어 체포당했습니다. 후에 상해에서 각국의 향도로 활송한 한문본 청원서가 발각됨으로써 137명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제는 유림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켜 137명 외에 수많은 유림이 체포되어 500여 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를 파리 장수 사건 혹은 제1차 유림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일제 식민 통치는 10년 만에 하국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일제는 한학과 수탈 일본도 정책에서 이른바 신조선주의 문화주의라는 보호를 해가지고 통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참가하지 못한 유림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파리 만국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독립선언서 서명에 빠진 운명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유림 세력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됨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 장서비가 1972년 서울 장충동을 필두로 1977년 경남 거창, 1992년 경남 밀양, 1997년 대구시, 2006년 경남 합천, 2007년 충남 홍성, 2009년 전북 정읍, 2014년 전북 고창, 경북 봉화, 2017년 경남 김해, 2018년 경남 산청 등 전국 11곳에 거일되어 그날의 의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100년 전 우리 선열들이 북풍 한설과 만리 타국의 어려움을 마다 않고 불굴의 의지로 파리 장서를 작성하여 대한 유림의 기제를 만방에 떨쳤습니다. 영남의 연우 곽종석 선생님과 기호의 지산 김복환 선생님 등 137명의 유림 선열이 연명하고 신산 김창숙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한 파리 독립청원서는 국내 전 유림이 하나로 뭉쳐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2674자에 달하는 장서에는 대한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일본의 포갑에 대한 절절한 함이 자구마다 배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림은 당신의 회한을 기로하며 을미을사정리의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것처럼 세계 만방에 대한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합방을 청원했던 것입니다.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유림이 선열들께서 목숨을 투개와 같이 여겼던 그 기제는 의병 투쟁과 함께 순국 성렬로 이어가시던 고절한 정신의 표출이었습니다. 유림이
선열들께서는 파리장서에서 차라리 자진해서 죽을지언정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며 독립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 아니라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준엄하게 꾸짖고 광복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설명하는 등 대한 유림이 결의와 기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3.1 독립선언에 불참했던 유림이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전국의 각성된 유림이 단독으로 선언한 파리장서야말로 한민족의 근원적인 독립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언서가 만국공법이 지배하는 세계적 추세에 유의하면서도 유교적 입장에서 내수 의양을 전제로 서양 제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1차 유림단 사건으로 불리는 파리장서 사건은 친일 매국노들의 독립 불온서에 대응해 합방의 부당함과 당시 1차 대전 승전국으로 오만했던 일본의 야욕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서명에 참여했던 137분의 유림 선원들께서는 대부분 투옥했고 관련 인사 등 500여 명이 옥고를 치렀으며 유림 대표로 서명했던 변호 곽종석 선생님과 지산 김복환 선생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셨습니다. 또 파리장서를 지니고 상해로 가셨던 시인산 김창숙 선생님과 10여 분이 왕명의 길에 올라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유림동토 여러분, 100년의 세월이 지나며 파리장서를 작성하시고 조국 독립에 몸바쳐 오신 유림 선열이 고귀한 피와 땀과 열망이 오늘이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비록 국토는 분단되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 세계 7대 교역국이자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류가 세계에 널리 알려진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성숙된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유림이 선열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워 살피소서 부디 우리 민족 모두가 한 뜻으로 민족의 정비를 올곧게 세우고 선열들이 숭고한 뜻을 받들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응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로 피해지는 풍습은 예의와 영치를 잃어가고 있어 선열의 세계 만방 국가들이 함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온갖 생략과 속임수로 안으로는 이어가고 밖으로는 속여 독립이 변해서 보호가 되고 보호가 변해서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한다고 핑계를 대어 세계 만방 국가들이 공론하지 못하도록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수단에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속셈에는 만국 또한 없는 것입니다. 만국의 여러 대표님들은 참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짓이 공의를 손상함이 없고 만국에도 신의를 잃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주먹으로 스스로 떨쳐 일어나 어떤 일을 할 힘조차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며 읊조리면서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하늘이 우리를
할지어 좋은 대운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치를 참고 이에 온갖 불화를 겪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님들이 만국 평화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기뻐 뛰면서 감정이 복받쳐 참으로 만국이 평화롭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또한 만국의 가운데 있으니 어찌 유독 우리나라만 평화롭지 않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이미 독립을 했다는 말을 듣고서 또다시 군중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며 만국 평화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진 사람이라면 진실로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때가 있어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와 마침내 여러분들은 만국 평화회의를 잘 마칠 것이고 우리들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니 우리 유림들은 당장 죽어 드론에 죽는다 해도 벽골 또한 썩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쳐지는 사이 하늘의 뜻이 이루지 못하고 하룻밤에 갑자기 우리 임금 고종께서 승하하시니 온 나라가 휴명하고 개통하기 온 천지에 가득하라 이러한 논통하를 고소할 것조차 이에 갑자기 치러지는 날 각 종교계와 각 단체 남도 할 것 없이 독립만세를 지며 우리 임금 고종의 영어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일본이 억압하고 내리라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으나 맨손으로 앞다투어 나가 죽임에 이르러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억울한 마음이 오랫동안 쌓여 초전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그 계기를 열어주고 용기를 붙여다 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적미적 세월만 흐르고 명확한 변화가 없으니 의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국의 상황을 전달할 수도 없으며 중간에서 일본의 온갖 죽음 속임수가 거듭되는 사이에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보고 듣는 것을 회복시키고 있으니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고자 청원하는 바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는 반드시 그 사물에게 각각 명령을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작게는 물고기와 조개, 곤충들도 모두가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것은 진실로 사람과 나라가 각기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으나 둘레가 3,000리이고 인구가 2천만인데 4,000년을 이어오면서 능히 우리나라를 다스릴 훌륭한 인재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일본에게 대신 다스려달라고 하겠습니까? 100년 향촌마다 풍속이 다르고 1000년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 나라가 다스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풍속까지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풍속은 갑자기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대신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더욱 혼란하게 할 뿐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공공연히 회의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이 대신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그 국토와 풍토가 이미 정해졌을 뿐만
일본의 위협과 압박을 받아서 임시 반편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마음속은 장차 천만 년을 지나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분신의 존재를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인데 만무지 다 같이 버리자고 약속한 미세와 권력을 이용하여 모두가 한결같은 공동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도 좋은 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출라에 묻혀 살다 보니 국제사정을 상세하게 보고 듣지 못했지만 오히려 전통적으로 나라의 신하로서 훌륭한 군중의 교화에 힘입어 유교의 문화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새로워지는 날을 맞이하여 나라의 존폐가 이 한 번의 행동에 달려 있으니 나라 없이 사는 것은 나라가 있으면서 죽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말라주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두가 보고 듣는 자리에서 몸을 바쳐 한 번 그 억울함을 스스로 밝히고 진보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생각한데 바다와 육지가 멀리 막혀져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이 영원히 돌아갈 희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뛰어난 총명이라도 어찌 보고 듣지 못해 감추어진 우리나라의 사정을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짧은 서신을 마련하여 그새 같은 이들의 말을 모아 10년간 겪었던 실정을 갖추어서 하늘 끝 만리 바깥에 서신으로 보내는 바이니 참으로 비통하고 절박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나라 대통령들은 하엽게 여주도 잘 살피시어 공정하게 판단한 의견을 푸는 의견들을 더욱 확대하여 큰 광명이 두루미치고 큰 교화가 순탄하게 행해지면은 저희들은 이랬던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으로도 당연한 일이어서 여러 나라 대통령들의 임무도 잘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차라리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더라도 맹세코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2천만의 우리들만이 오죽 천기가 길러주는 은혜를 받지 못해 화합의 기운을 한탄만 하겠습니까? 여러 나라 대통령들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909년 개국 528년 3월 유린 독립 항쟁 파리장소 100주년. 너무 장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